오디오 게임. 자, 반갑습니다. 명준 씨하고 백호 씨. 네. 오늘 면접 보러 오는 거 부모님이 알고 계세요? 혹시? 명준 씨? 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뭐 부모님께서 한 말씀 안 해주시던가요? 제가 제 학교에 타지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이전에 그냥 메시지로 따로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따로 얘기는 없었습니다. 지금 아마 마음속으로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전라남도 여수에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백호 씨는? 저는 그냥 모의 면접 본다고만 말씀드렸고 정확하게는 말씀 안 드려서 잘 모르십니다. 혼자 좀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다?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백호 씨부터 저희가 어떤 분들이신지 좀 알 수 있게끔 본인 소개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면접관님들 처음 뵙겠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지원자 안정적인 지원자 강백호입니다. 제가 가장 안정적인 지원자라고 말씀드릴 이유는 제가 직무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 중요한 역량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업무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제가 맡았던 1년 6개월간의 PM 업무 시 협력사 관리를 위해서 제가 주말과 야간 근무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당시 중요한 프로젝트의 일정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를 찾아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은 제가 주말과 야간에 혼자 남아서 필요한 업무들을 하면서 일정은 낮게 준수할 기여했습니다. 둘째로는 업무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열정입니다. 처음 맡은 설계 업무 시 부족했던 설비에 대한 지식과 또한 오토캐드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필요하던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걸 느끼고 나서부터는 저 혼자서 독학과 유튜브나 책 같은 것을 혼자 찾아보고 회사에 있는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필요한 지식을 채웠고 8개월 정도 지난 후에는 선배님들이 알려주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시키는 업무에 대해서 바로 정할 수 있도록 바로 정해서 업무를 잘 진행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역량으로 저는 가장 안정적인 지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며 회사에서도 저에게 맡겨주신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과 또 맡겨주신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빨리 쌓아서 잘 해낼 수 있는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준 씨. 네, 안녕하십니까. 꼼꼼함과 소통으로 무장한 지원자 김명준입니다. 반도체 회사 공정기술 직무에 제가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는 꼼꼼한 성격으로 평소에 책을 읽거나 문제집을 풀 때 오탈자를 종종 발견하여 이를 출판사에 수정 요청하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소통의 자질을 중요시 여겨 산학협력 인턴십 당시 제가 정리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한 결과 기업체와 학교 교수님과의 산학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정기술 직무에서 불량률 저하와 생산률 수율 향상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준 씨. 네. 지금 부모님께서 이 회사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기업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아버지는 공기업에 근무하십니다. 저희 회사 지원한다고 하니까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크게 말리진 않았습니다. 말리진 않으셨어? 크게 안 말리고 어떻게 말리시죠? 우선 아버지께서 공기업에 근무하셔서 공기업이 안정적이다. 왜 대기업에 지원하려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왜 대기업에 지원하려고 하느냐라고 하셨겠죠. 하지만 공기업이 안정적인 만큼 안정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일이 단순하여 자칫 따분한 느낌을 들 수 있기에 저는 또 제 기왕이면 제 전공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대기업에 입사하여 저의 역량을 더욱 펼치고자 하여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을 살리겠다라고 하시기에는 전공 학점이 너무 낮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학창 시절 때는 학점 관리를 좀 소홀히 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학점 낮은 큰 이유.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당시에는 제가 화학공학 전공인데 이 화학공학 전공을 이수하면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딱히 목표의식이 이 당시에는 없던 상태라서 그래서 학업에 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언제까지? 제가 복학하고 초반까지 딱히 정해진 목표가 없어서 조금 이렇게 학점 관리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목표가 뭐예요? 그럼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지금은 반도체 기업에 공정기술 엔지니어로 입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진짜 목표 뭐예요? 진짜 목표. 이거 말고. 반도체 기업의 공정기술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저의 역량을 발휘하여 이름 있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자소서를 보니까 네. 우리 명준 씨 네. 캠퍼스 리크루팅을 통해서 삼성 여기 반도체 기업을 알게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때 이제 취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 그죠? 그 전부터 조금씩 취업 관련해서 인적성이나 그런 관련 특강을 학교에서 하고 있었어요? 네, 학교에서 챙겨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학교에서 열리는 캠퍼스 리크루팅을 통해서 기업체에 대한 정보를 얻곤 하였습니다. 그럼 뭐 학점 관리도 안 하고 뭐 별로 생각이 없이 이렇게 살아오시다가 갑자기 복학 후에 좀 뭔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캠퍼스 리크루팅을 통해서 갑자기 우리 회사에 오고 싶었다. 우리 회사에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나요? 왜 우리 회사에 오고 싶죠? 우선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초인류 기업이라는 네임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초인류 기업, 현재 초인류 기업이지만 현재로서는 메모리 분야에서만 세계 1위를 갖고 있고, 아직 비메모리 분야는 메모리 분야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메모리 분야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데 제가 기여를 하여. 그런 거 같으면은 다른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으면 기여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다른데 어디 지원했어요? 다른 기업 지원하신 곳 어디 있어요? 다른 데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지원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LG화학 또 지원했었습니다. 플랜트 쪽도 혹시 지원하셨어요? 플랜트 쪽은 제가 원래 플랜트에 관심이 있던 게 아니라 플랜트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 필요한 전공 지식, 특히 화공 분야의 전공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어서 그 화공 전공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저는 플랜트 교육을 들었을 뿐입니다. 자격증 때문에? 자격증이 아니라 특히 저희 학교가 연구 중첩 학교이다 보니 현장에 필요한 실무 전공을 배우기가 다른 학교에 비해 다소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4학년 때부터 기사 자격증 준비도 해왔으며, 또 이어서 지난 겨울방학 때 플랜트 교육을 제가 찾아서. 근데 플랜트 기업은 산업은 지원을 안 하셨어요? 네, 실무 플랜트 역량까지 기업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실무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참석을 했다고 해놓고 실무 역량이 길러진 산업은 지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화공 전공 지식을 보충하기 위해서 플랜트 교육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플랜트 기업에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자소서에 써 있어갖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어떤 편견을 가지고 여쭤보는 건 아닙니다. 네. 어렸을 때 이렇게 좀 언어 발달이 늦어서 네. 이런 어떤 장애나 보육시설 이런 데 있다가 다시 이렇게 좀 극복하고 오시고 한 이력이 지금 꽤 있으신데 2번 정도,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릴 때 지금은 네. 괜찮습니까?
지금은 사는데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뭐 긴장되거나 해가지고 뭔가를 막 물어보고 하면 좀 이렇게 좀 머릿속에 꼬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말을 좀 더 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차차 노력하면서 극복할 수 있으면 찾아서 극복할. 지금도 약간 긴장한 상태죠? 네, 지금 긴장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 회사에 와서도 위에 뭐 사장님, 부사장님한테도 뭐 발표해야 될 일도 있을 거고 자기가 연구 개발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여러 명 앞에서 또 발표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을 텐데 그럴 때마다 좀 긴장이 많이 돼서 좀 말이 꼬일 수 있겠네요. 그때는 최대한 그러지 않도록 사전에 여러 번 반복 연습을 한 뒤에 그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호 씨한테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경력이 좀 있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 회사들마다 뭐 사유가 있었겠지만 좀 짧게 다니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왜 그렇죠? 첫 번째 회사는 제가 다니고 있던 도중에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석탄화력 쪽이었습니다. 석탄화력 발전하는 회사인데 예. 재작년에 이제 대통령께서 바뀌시고 나서 정권에서 차원에서부터 이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석탄화력을 좀 폐지하고 탈석탄화력을 하고 이제 친환경, 태양광 이런 것처럼 예. 환경에 문제가 없는 그런 쪽으로 하자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 저희 회사는 이제 나라에서 나오는 프로젝트 먹고 이제 그런 프로젝트 수주해서 먹고 이제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였는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정책 방향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외국 투자 산펀드가 저희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사업부를 좀 폐쇄를 하자는 것이 이제 일치가 돼서 저희 부서장 그러니까 임원부터 해서 저 사원까지 이제 전부가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전 직원이 일자리를 잃은 거예요, 그러면? 예, 부서 전 직원입니다. 부서의 전 직원. 해당 부서 이 사업 부문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백호 씨한테 다른 사업 영역으로의 옮기는 거를 기회를 주진 않던가요? 회사에서 왜 나와버렸어요? 예, 말씀은 있었는데 두 가지 정도가 제의가 있었습니다. 두 부서를 제의해 주셨는데 한 부서는 코딩을 하는 부서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제 IoT 설비라는 것을 한다고 해서 이제 설비에다가 이제 코딩 시스템을 좀 적용해서 이제 하는 부분인데 사실 코딩이라는 것은 제가 대학교 때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이었고 제가 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 커리어상 이제 제가 좀 거기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솔직히 너무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서도 이제 인사총무 쪽 부서를 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서 또한 역시 저한테는 좀 너무 제가 했던 것과 너무 다른 부서를 얘기를 해주셔서 그리고 또 저희 회사 이제 이렇게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는 계속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라고 인사과에서 계속 얘기를 하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사팀장님께서 이제 아까 기회를 줬다면서? 그만두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근데 굳이 남겠다면 그 두 부서를 갈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코딩이든 인사총무건 좀 한번 해볼 생각은 안 했어요? 실제적인 원인이 뭐야? 뭔가 계속 숨기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진짜 원인이 뭐예요?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제가 했던 것하고는 너무 다른 것을 한다는 게 솔직히 아예 처음부터 회사 자체에 대한 새로운 시도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업무에 대한 새로운 시도라는 것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했을 때 제가 코딩이라는 것과 또 인사총무라는 것을 되게 잘해보려는 그런 역량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찾아본 적도 제가 한 번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 당시 그런 제의에서 저는 약간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여태까지 쌓았던 역량을 더 잘할 수 있는 곳에 가는 것이 맞고 여기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과 전혀 상관된 해본 적이 아예 없는. 그러면 백호 씨 지금 우리가 저희 회사에서 백호 씨를 채용을 해가지고
성적이 우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나 프로젝트 매니저 쪽으로 보내기보다는 영업 쪽으로 보내고 싶다라고 판단을 해서 영업 쪽으로 배정을 시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것도 해본 게 아니니까 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 그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제 기억상으로는 영업이라는 것은 조금 해봤습니다. 약간 제가 고객 응대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점과 또한 또 한 말씀드리자면 설계 업무하고 또 영업이라는 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을 상대한다는 것 점에서 제가 시키신다는 것은 또한 제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회사 차원에서 정말 제가 그 직무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어릭스에서도 마찬가지였겠지. 코딩 부서를 추천을 해준 이유는 그래도 백호 씨가 코딩에 대해서 뭔가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제안을 한 거 아닐까요? 그런 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회사 본사가 포항에 있었고 제가 근무한 곳은 서울지사였는데 서울지사의 저희 부서 말고는 코딩 부서하고 인사정보 부서 두 가지 부서만 있었습니다. 백호 씨 지금 여기 자기소개서에 보면 예, 헌신이라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해도 일이 끝나지 않아 업무를 집에 가져가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정 처리를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당시 이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프로젝트를 처음 수주했을 때 예. 저희 선배님들이 이렇게 저는 그 프로젝트가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두 번째 프로젝트였는데 저희 사업부장님과 상무님부터 해서 이제 지원들이 이게 이 프로젝트 자체가 납기가 좀 짧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가 수고를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수고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오를 먼저 하고 좀 본인께도 제가 좀 이번 한 1년 여간은 좀 많이 집에 못 올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 먼저 들어본 상태였습니다. 워낙 빡센 예, 프로젝트였다. 예, 수주할 당시부터 좀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대기업이기 때문에 52시간제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예. 업무가 계속 과중하게 백호 씨한테 많이 간다.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십니까? 제가 그때 당시 방금 말씀드린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운 것으로 이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업무를 할 때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야지 문제의 재발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면 같은 경우에 어떤 한 수치가 계속 틀릴 때는 그 수치가 틀린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계속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면 아무래도 그 다음부터 그 부분이 발생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 업무가 좀 더 과정이 좀 줄어든 경험을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제가 입사에서도 그런 점을 살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 입사를 하게 되면 지금 신입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선배들이 백호 씨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할 확률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이 부분도 제가 살면서 한 2번 정도의 경험을 당시에 했던 점을 살려서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군대랑 회사를 자체 둘 다 늦게 들어갔습니다. 군대도 남들보다 한 2년 정도 늦게 들어갔고 회사도 좀 그렇게 빨리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첫 회사에서 저보다 어린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과 대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점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나이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제가 먼저 마인드를 그렇게 세팅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하면서 회사에서 조직에서 중요한 역량들, 필요한 역량, 경험들이 저보다 더 많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먼저 존중하고 항상 그분들에게 먼저 의견을 여쭙고 일을 진행했던 점이 제가 그때 속했던 두 군데에서 이제 잘 적응했던 점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명준 씨한테 하나만 좀 더 물어볼게요. 네.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자, 이 이슈를 최근 사회 이슈를 써달라 했더니 이 이슈를 쓴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한번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당장에 봤을 때는 일단 원래 꾸준히 들어오던 반도체 핵심 재료가 공급이 끊기면서
반도체 회사에서 목표량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에 큰 차질을 가져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원래 반도체 재료의 국산화는 오래전부터 언젠가는 이루어야 할 필수 과제였기 때문에 이번 수출 규제를 계기로 반도체 재료의 국산화를 이룰 이게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국산화가? 100% 국산화는 힘들 수 있어도 국내 우수 협력업체를 조사하여 그 협력업체와 계약을 하면 그러면 당장은 안 되더라도 향후에 국산화가 된다라고 치고 그럼 지금 당장은 수급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삼성 우리 회사 입장에서 우선 당장에는 일본 외 주변국에서 최대한 비슷한 수율의 재료를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임시 방편을 씌우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호 씨 올해 상반기에도 저희 회사 면접 보신 경험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좋지 못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뭐라고 생각해요? 조금 그때 당시 처음이다 보니까 이 회사의 첫 면접이었다 보니까 제가 좀 긴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표정으로 좀 들어갔던 점이 그래서 면접관님께서 좋은 역할을 잘 못 주셨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표정이 어땠었는데? 그날 좀 긴장을 많이 해서 약간 얼굴 좀 약간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직됐던 점이 약간 좀 면접관님께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그래도 표정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계속 취업 스터디를 하는 스터디가 있습니다. 면접 스터디에서. 그래서 그 점을 제가 고치고자 노력을 계속 했던 점이 면접 스터디, 면접 이후에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면접 스터디원들이 제가 한 노력이 괜찮다면서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노하우를 계속 물어봤었습니다. 지금도 연습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뭔가 피해를 보거나 오해를 받아본 경우는 없어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많이 해서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표정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 때문에 뭔가 오해를 받거나 피해를 본 적이 없냐?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면접 떨어진 거 말고는. 그 전에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서야 그때 그 고치고자 노력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는 제가 어디 처음 갈 때마다 약간 긴장하다 보니까 첫인상이 그렇게 많이 좋지만 않겠다는 것을 제가 조금 느꼈던 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호 씨부터 해서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면접관님들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있었던 쉽지 않은 상황들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저의 자세는 제가 제 스스로에게 제 삶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책임감으로 입사에서도 저에게 맡겨주신 업무 반드시 해낼 자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준 씨. 네. 성경 구절에 보면 처음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오늘 제가 보여드린 모습이 면접관님들을 만족시키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면접관님들을 실망시켰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를 믿고 뽑아주신다면 그에 부응하는 결과를 반드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에 입사하여 현장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오 게임 취업의 감을 잡아라.